네, 안녕하세요. 얼그럼님 교사 나자스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수학을 100점 맞을 수 있는 방법을 수학 천재가 되는 가장 쉬운 길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정말 좀 공부 열심히 하거나 공부 좋아하는 사람이라면은 사실 제 설명이 필요 없을 겁니다. 그냥 계속 풀면 돼요. 그런데 수학 공부를 조금 초반에 많이 안 해가지고 갈수록 어렵고 힘들다 느끼는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조언인 건데요. 제가 사실은 다른 강의에서도 말했고, 국영수 혼자 공부하기 수학책을 이미 읽으신 분이라면 이미 비법을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은 당연히 이 강의를 굳이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도 제가 생각해도 이 사이트에 있는 걸 여러분들이 다 봤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따로 시간을 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시 뭐냐? 수학 천재가 되는 방법. 수학 천재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국영수 혼자 공부하기 나왔던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수능을 보는데 그때 제가 어떻게 했냐면은 중학교 제가 그때 고3이었거든요. 중1 때부터 해가지고 고3 때까지의 수학 교과서를 전부 산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문제집을 어려운 걸 막 푸는 게 아니라 중학교 1학년 교과서를 사서 거기에 있는 문제를 다 풀어봤어요. 그리고 때로는 어떤 공식을 구하는 원리 그러는 과정도 있는데 그걸 눈으로 풀지 않고 책을 정말 정독해서 본 다음에 책을 덮어놓은 상태에서 그 원리를 내가 증명할 수 있는지를 확인했고요. 그런 식으로 확인하니까는 중1 교과서가 얼마 걸렸을까요? 중1 교과서에 있는 문제를 다 풀고 원리 완벽하게 이해하고 증명한 데까지 제 기억이 맞으면은 보통 이틀이니까 다 끝났던 것 같아요. 중학교 1학년 수학 교과서를 이틀 만에 끝낸 거죠. 이게 말이 안 된다 생각할 수 있는데요.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만약 지금 이 강의를 이 어떤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만약에 초등학교 6학년 또는 5학년을 해볼게요. 만약 여러분들에게 수학 문제집 5학년 거, 6학년 거 보면은 풀기도 싫겠고 어려운 문제가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초등학교 6학년인데 초등학교 1학년 수학 문제를 갖다 주는 거예요. 당연히 쉽지 않을까요? 2 더하기 3은 5. 그 다음에 그림으로 예를 들어서 사과 2개가 있는데 사과 3개랑 합치면 이게 몇 개가 되겠냐? 당연히 2 더하기 3은 5 이런 문제가 나오겠죠. 그러면은 제가 엄청나게 머리가 좋거나 천재라서가 아니라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만약에 초등학교 1학년 문제를 푼다면은 여러분은 거기 있는 문제를 다 말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고등학교 3학년인 상태에서 중학교 1학년인 수학 문제를 푼다면은 정말 거의 다 맞을 수밖에 없고 매우 빠른 속도로 풀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제가 말하는 수학 공부의 핵심입니다. 여기에 바로 지름길이 있어요. 자,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초등학교 6학년이에요. 그런데 교과서에 나온 것도 잘 모르겠어요.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리고 5학년 때 배웠던 내용 대충 80점, 70점 맞긴 했는데 솔직히 지금 다 거의 다 까먹었을 건데 다시 풀려고 하면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초등학교 5학년 교과서를 아직 그리고 초등학교 5학년 문제집을 완벽히 이해한 게 아니잖아요. 그럼 다시 공부할 필요가 있는데 만약에 5학년 것도 너무 어렵게 느껴진다. 그러면은 5학년 거부터 하지 말고 초등학교 4학년 수준으로 내려가 보세요. 그리고 4학년도 풀어봤는데 막상 쉬울 줄 알았는데 속도가 생각보다 잘 안 나요. 틀린 문제도 의외로 좀 많이 있고 그러면은 한 번만 더 내려가세요. 3학년으로. 근데 만약 3학년도 그렇다. 그러면은 2학년 수학 문제집 정말 심하면은 1학년 문제집까지 내려가도 괜찮아요. 내가 어떻게 6학년인데 1학년 문제집 풀어 그런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자기 수준에 맞는 문제를 풀 때 사람이 자연스럽게 집중하게 되고 배우는 것도 있는 거거든요. 무작정 어려운 문제를 많이 푼다고 실력이 드는 게 아니에요. 자기 수준에 딱 맞고 자기가 할 만한 수준의 문제를 풀어야지 실력이 느는 겁니다. 네, 근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말 어쩌면은 체면이란 것도 있잖아요. 내 친구는 지금 벌써 뭐 중학교 1학년 거 푸는데 내 친구는 뭐 6학년 해법 수학 뭐 두꺼운 문제집 푸는데 어떻게 내가 3학년 거 풀 수 있나요? 그런 생각 때문에 하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질 않으면 당연히 실력이 늘 수가 없죠. 나는 지금 3학년 수학을 배워야 될 시기인데 초등학교 5학년 또는 6학년 수학을 갖고 있으니까 배우는 거는 진짜 거의 없고 속도 정말 느리고 배우는데 어려움이 많은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체면을 내려놓을 수가 있다면은, 그리고 이 강의를 솔직히 학생 여러분만 듣는 게 아니라 사실은 부모님이 들으시면 더 좋아요. 사실 부모님들 확신이 없거든요. 우리 애가 초등학교 6학년이고 이제 중1 올라가는데 지금 아무것도 안 해도 되나? 그래서 초등학교 5학년 거 6학년 거 아직 배워야 될 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뭐 중학교 1학년 문제집을 풀라고 강요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제가 장담하는데 그런 실력이 진짜 안 늘어요. 제가 그거를 고3 때까지 아니면 고2 때까지 그거를 그런 미련한 방법을, 즉 어려운 문제를 많이 풀어야지 실력이 늘 것이다, 그러는 가정하에서 저도 저를 많이 힘들게 했었는데 이 방법은 틀렸습니다. 자기 수준에 맞는 수학 문제집 풀 때 자기 실력이 늘어요. 자, 그럼 돌아와서요. 내가 초등학교 6학년이에요. 그래서 내가 정말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 있는 문제를 체크해 보니까는 초등학교 2학년 수준인 거예요. 괜찮아요. 초등학교 2학년 수학 문제집 풀고 정말 칼같이 채점하고 틀린 문제는 다시 풀고, 그렇게 정말 2학년 거 풀고 있지만은 난 여기 있는 문제 다 맞아보겠다, 전부 다 이해하겠다는 마음으로 달려들면은요, 여러분이 만약에 제대로 집중해서 풀게 하면은 어쩌면은 2학년 수학 교과서 하루면 끝날 거를, 진짜 빠르면요 뭐 늦어도 뭐 3일, 일주일이면 끝날 거고요. 1일에서 7일 정도요. 그러면은 2학년 거 끝나고 나서 다시 3학년 거 푸는 거예요. 그럼 어쩌면 빠르면은 뭐 3일 걸릴 수도 있겠고 길면은 뭐 2주, 3주 걸릴 수도 있겠고요. 그래도 괜찮아요. 만약에 이런 속도가 안 나온다 치면은 여러분은 자기 어떤 수준보다 더 높은 문제를 선택한 거니까 과감하게 아래로 내려가세요. 근데 그렇게 단계를 딱딱 밟아오면은요, 조금 약간은 뭐 과장해서 말해볼게요. 2학년 걸 푸는 데는 1일에 7일이 되고요. 3학년 걸 푸는데 뭐 길어서 뭐 2주일 정도 걸린다 치고요. 그 다음에 4학년 거를 푸는 데는 예를 들어서 어쩌면 한 달, 어쩌면 2달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초등학교 5학년 거 푸는 거예요. 얘는 한 뭐 3달이나 4달이나 써봅시다. 그런데 여러분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그런 5년 과정을 이걸 다 합쳐봤자 6개월 안에 끝낼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초등학교 2학년일 때 3학년 문제집을 풀거나 4학년 문제를 푼다? 정말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필요했을 겁니다. 자기에게 스트레스 줬을 거고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초등학교 5학년이 된 상태에서 2학년 거, 3학년 거, 4학년 거, 뭐 1학년 거 이거를 다시 공부하는 데는요, 여러분이 정말 마음만 제대로 잡으면은 6개월, 뭐 길어도 1년이면 다 끝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놀랍지 않나요? 이게 시간을 절약하는 비법입니다. 자, 정리합니다. 물론 제가 나중에 다른 영상에서 더 길게 말할 거긴 한데요. 여러분이 지금 초등학교 5학년이든 초등학교 6학년이든 내가 지금 속한 학년의 어떤 교과서랑 문제집을 풀어야 된다는 생각은 과감히 내려도 괜찮아요. 지금 이제 온라인 계약도 늦어진 마당에 여러분에게 어차피 시간은 많이 주어질 거거든요. 그리고 정말 수학 공부를 잘하면은 자신감도 많이 붙고 다른 과목에 대해서도 어떤 자신감이 좀 많이 붙습니다. 그리고 수학 어떤 공부를 바탕으로 다른 학문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고요. 그러므로 나는 수학 못해 라고 그렇게 자기를
자기에는 단정하거나 포기하지 말고요. 지금 이렇게 우리에게 무한한 자율학습이 주어진 이 시기에 한번 내가 이참에 초등학교 수학 모든 걸 한번 제대로 이해해 보겠다. 그런 마음으로 초등학교 2학년 또는 3학년 또는 4학년 그 교과서부터 한번 달려들어 보세요. 정말 철저하게 풀어보고 철저하게 채점하고 틀리면 다시 풀고요. 이렇게 한 다음에 하나만 더 하면 돼요. 혹시 나 이제 교과 다 풀었어요. 그럼 뭘 해야겠습니까? 수익을 풀면 되죠. 수익이요. 2학년 수익, 3학년 수익, 4학년 수익, 5학년 수익. 그리고 하나만 더 해서 아주 얇은 수학 문제집 한 권. 아주 얇은 수학 문제 한 권. 요까지만 딱 풀면은요. 여러분은 수학 진짜 잘하는 학생 중 한 명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만약에 이건 이미 다 했어요. 그러면 뭘 하면 되냐? 아주 약간만 더 두꺼운 수학 문제집을 풀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교과서에 있는 문제 다 풀 줄 알아. 수익에 있는 문제 다 풀 줄 알아. 아주 얇은 수학 문제집 한 권 다 풀 줄 알아. 모든 문제를. 그 다음에 약간만 더 두꺼운 수학 문제집 다 풀 줄 안다 가정해 보세요. 당연히 여러분은 뭐 지금은 그렇게 뭐 평가가 강조되진 않지만은 사실 뭐 초등학교 6학년 과정에서 어떤 문제를 내더라도 여러분 사실상 거의 다 정답을 맞출 수 있어요. 예. 물론 이 말을 듣고서 실천한 사람은 극소수일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 말을 듣고서 한번 학원에 가지 않고 혼자 힘으로 배워보겠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오늘 제가 말한 방법을 선택해 보세요. 자기가 정말로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어떤 수학 문제집, 수익부터 구해서 그걸 철저하게 풀어보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생각보다 별로 그렇게 많은 시간이 들이지도 않고 실력은 실력대로 쌓을 수 있고 성취감도 높고 스트레스 받지 않고 자기 실력을 빠르고 확실하게 키울 수 있는 정말 좋은 방법입니다. 네, 여러분들 정말 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누구나 자기 속도에 맞게 자기 수준에 맞는 수학 문제집을 풀면은 사실 저는 약간의 과장법으로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초등학교 1학년부터 나중에 뭐 고등학교 3학년까지 나온 수학 문제를 사실 저는 전부 다 이해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봐요. 근데 이거를 자기가 모르는 단계부터 차근차근 밟아야 되는데 그거를 적절히 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됐던 것 뿐이죠. 네,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예, 여러분들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